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정말 우려스러운 내용, 그리고 주한미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내용 브리핑 해드리겠는데, 우울한 소식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한항공이 극동지역 미군 전투기 100여 대에 대한 수명 연장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체가 예상되던 전투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된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미 국방부로부터 2,900억 원 규모의 F-16 전투기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2030년 9월까지 주한미군 오산기지와 군산기지에 배치된 78대의 F-16 전투기와 일본 미자와 기지에 배치된 28대의 F-16 전투기의 수명 연장 사업인데요. 대한항공은 이 사업에서 해당 기체의 동체와 주익에 대한 신뢰성 검증과 주요 부품 교체 등 전반적인 수명 연장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F-16 전투기는 약 4,000시간의 추가 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사업의 시기와 내용입니다. 당초 미국은 2025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 F-35 전투기 220대 배치를 목표로 2020년부터 주한미군 F-16 전투기를 F-35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수명 연장 프로그램 계약에 따라서 F-35 교체는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일미군 해병대의 F-18 전력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크게 앞당겨 F-35B로 교체하는 등 주일미군 전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F-16 전투기는 교체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군이 서태평양 안보 전략에서 주한미군의 비중을 상당히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군산기지의 F-16 그리고 오산기지의 F-16 이렇게 78대의 F-16이 한국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일본 혼슈 최북단에 있는 미자와 기지에 또 F-16이 배치가 되어 있죠. 미자와 기지에 있는 F-16은 와일드 위즐, 그러니까 이제 방공망 타격 작전 하는 개전초 임무를 가지고 있고, 이 주한미군 기체들은 이제 멀티롤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알기로 2020년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F-35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를 할 거다, 공군이 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 F-35 배치할 때는 주한미군, 주일미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에 F-35가 가장 먼저 배치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지금 대한항공에서 수명 연장 사업을 수주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 하나는 성능 개량 사업이 아니고 수명 연장 사업이다 이겁니다. 지금 미국은 이 F-16을 주방위군에서 운영하는 F-16조차도 F-16V형으로, 최신형인 블락 70이죠. V형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있어요.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완전히 그냥 최신형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주한미군의 F-16을 그런 성능 개량 사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수명 연장 사업, 기고를 보강하고 하는 그런 수명 연장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공군의 KF-16이 지금 성능 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KF-16보다 더 못한 성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또 사업 기간을 보면 2020년에서 2030년. 그러면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F-35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우려죠. 그래서 분명히 F-35가 2020년부터 올 것 같았는데, 2020년 벌써 다 지났으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수명 연장 사업을 2030년까지 한다. 그러면 2030년까지 F-35가 주한미 공군 7공군에는 안 온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지금 한미 관계가 굉장히 이제 예전과 같지 못하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미국의 군사 전략이 이 다영역 전투, 그래서 육군과 해병대 이런 그 지상작전 하는 자산들이 직접 적진에 들어가지 않고, 즉 베이징에 가지 않고, 육군과 해병대도 이제는 도서 지역에서 장거리 타격 무기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타격하는, 그리고 중국 해군을 경멸하는 이런 스타일로
군사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다영역 작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반도, 즉 대한민국의 위상이 낮아졌지 않나. 왜냐? 그전에는 이제 베이징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가까운 데가 한국이니까 지정학적 가치가 있었죠. 그런데 군사 작전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차피 안 들어갈 건데 라고 생각하니까 한국에 중국의 수많은 단거리 미사일의 타격권에 들어가는 군산기지, 오산기지에 굳이 고가치 자산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건 뭐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러든가 말든가인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F-35가 들어와야 북한에 대한 억지력, 타격력 이런 것들이 높아질 텐데 이게 지금 안 되게 되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이고 한국 정부도 지금 이제 한 1년 반 후면은 또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 모르죠. 모쪼록 새로운 한미 정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한국에 최강의 전투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협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대한항공이 2,900억 원어치 사업 수주한 것은 축하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황당한 소식인데요. 육군이 해안과학화 경계 사업을 위해 도입하는 CCTV 전량에서 모든 감시 데이터를 중국으로 보내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군이 해 강한 경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도입한 215대의 CCTV 전량에서 촬영한 정보를 모두 중국으로 빼돌리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고 주요 언론이 11월 26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장비는 삼척 목선 사건 이후에 해안과 강한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9개 사단 17개 대대에 215대가 긴급 보급된 장비인데요.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 장비의 CCTV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이 장비를 군에 납품한 업체는 일부 부품이 중국산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국산 장비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사실은 중국 텐진에 있는 공장에서 제작되는 모델과 모든 것이 똑같은 중국 짝퉁 카메라의 상표만 바꾼 제품이었습니다. 이 카메라에는 촬영된 정보의 저장 경로를 임의로 바꾸어 빼돌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원격으로 접속해서 외부에서 쉽게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 백도어 등이 심어져 있었는데요. 이 CCTV에 설정된 데이터의 수신지는 중국 IP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해안 경계 시스템을 중국이 제멋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 중국의 IP가 데이터가 수신되도록 설정된 이것을 두고 중국적 서버가 수신처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중국 정부가 개입됐는지 확인되지 않아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군과 일부 국회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든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나왔죠. 제가 우려했던 내용 똑같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때 중국산 카메라 이거 그러면 여기 백도어 심어져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백도어 심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걸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즉 과거의 기무사령부죠. 여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백도어가 있는 겁니다. 이 카메라 전량에 215대 전량에 참 알뜰하게도 다 심어놨네요. 이놈들이. 그런데 이걸 수입한 업자는 사실은 수입해놓고 자기가 만들었다. 사실은 텐진에 있는 갖고 와가지고 케이스 가리만 해놓고 이런 걸 받아들이는 방사청이나 정말 모르고 받았다면 무능력한 자들이고 알고 받았다면 정말 나쁜 놈들이죠. 방사청이나 이런 걸 깔아놓고 문제없다라고 하는 지상작전 사령부나 또 우리 군이나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 방산업자는 더 나쁜 놈이고요. 이런 놈에게 다음 또 입사를 또 줘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자들이 이걸 수주해주는 자, 선정해주는 자, 수입해오는 자, 이와 관련된 자 전부 방산업 근방에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그때 우려했던 것이 화웨이가 저지른 일들 중에서 파키스탄의 공공 CCTV망 여기에다 백도어를 심어서 파키스탄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부 다 중국으로 가져가서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제가 국방TV의 심층 분석을 통해서 화웨이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파키스탄이 중국에게 또 화웨이에게 굉장히 분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파키스탄의 CCTV에 심었던 백도어는 단순하게 정보만 가져가는 건데 이건 원격으로 들어와서 컨트롤할 수도 있게끔 만든 백도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CCTV가 해안 강안을 어디를 보는지 다 중국이 전부 다 보고 있고 그래서 태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중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카메라 다른 데 비치고 있어. 자, 이때 들어가. 그런데 이거는 파키스탄 스타일이고 지금 밝혀진 바에 따라 원격으로 들어올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카메라 이쪽으로 돌려놓을 테니까 너가 들어가.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카메라의 촬영 정보를 엉뚱한 것으로 해서 이 경계 그 벙커의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그때 들어가.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북한하고 또 매치가 되면 북한에 그런 정보 주고 그렇게 들어가. 그래 침투해. 태안으로 들어왔던 그 중국제 보트 그 인근에 우리 정보부대가 있어요. 정보부대. 아주 고가치 비밀스러운 정보부대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그 정보부대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백도어 때문 아니냐. 자,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 정부는 중국에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마치 황제의 칙사처럼 으스대고 다니고 거기에 온 지금 정부 여당 최고위층들이 붙어가지고 아련 한번 해보려고 손바닥 비비고 있는데 손바닥 비빌 게 아니라 멱살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지금? 중국 어떤 자들인지 똑똑히 알려주는데 왜 언론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중국 장학생들 우리 사회에서 전부 속관해야 됩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야당에도 중국 장학생들, 정치인들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속관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